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대법원으로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2월 19일에 통상임금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죠. 네.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뭐가 바뀐 거죠? 고정성이 빠진 겁니다.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빼고 고정적이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렇죠. 라는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고정성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네요.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고정성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그 업적이나 여러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과거 판례는 판시하고 있었어요.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이제 전원합의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견해를 변경했겠지만 맞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견해 변경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어떤 변경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통상임금이 왜 중요하냐 여부를 네. 판단해 보시면 네. 통상임금은 뭐 연장 근로라든지 아니면 야간 휴일 근로수당 아니면 뭐 연차 휴급 휴가수당 해고 예고수당 이런 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 근로를 하면 1.5배를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렇죠. 기준이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장 근로도 급여가 올라가겠죠. 임금이 어. 올라가겠죠. 기준이 200일 때와 200만 원일 때와 기준이 250만 원일 때는 산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첫 번째로 재직조건부 임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과거에는 어떤 임금, 보통은 뭐 상여금 같은 게 될 텐데 상여금을 지급할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재직조건부 임금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점에 너는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는 판례가 판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 범위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재직조건부 임금이 급여 명세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통상임금으로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관련된 네네네. 이제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상여금을 11월 달에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한테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조건이 부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쭉 일을 하다가 11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일지라도 그 해에 상여금이 지급됐으면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들어온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고정일수 이내에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정일수가 한 달에 20일이다 치면 15일 이상 재직해야 내가 이만큼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소정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있잖아요. 네. 이것은 추가 근로의 대가잖아요. 네. 소정 근로일수를 넘은 초과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네네.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근로계약을 20일이라는 조건으로 뭐 5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0일밖에 일을 못했어. 그래서 250만 원이 나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20일로 산정된 500만 원이 통상임금이네요. 통상임금으로 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20시간을 넘어서 25시간을 일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초과 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 아, 그러면 20일에 5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25일을 일해서 7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500만 원이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성과급인데요. 네네. 성과급은 사실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기 어렵다라고 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줬어요. 오, 네. 그런데 그런데. 다만 아무리 근로 실적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 정도 최소한의 일정 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면 이것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올해 우리 수익이 너무 좋아서 다 일률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200만 원씩 다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통상임금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 실적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금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는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들어오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서 너는 잘했으니까 100, 너는 못했으니까 50 이렇게 나뉘는 부분, 이 부분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20일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회사에서 우리가 11월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이 상여금은 모든 직원들에게 다 지급한다. 다만 11월 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할 거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달에 근로하지 못하고 뭐 네네. 10월 달에 퇴사를 하던 9월 달에 퇴사를 하던 11월 달에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20일 동안 일해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면 실제로 20일을 다 일하지 못하고 10일만 일하는 사정이 있어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 그 500만 원을 기점으로 다음 달이든 그 전 달이든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때는 1.5배를 곱할 때 250이 아니라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렇죠.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근로일수 조건부 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범위로 이제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소정 근로의 대가인지 이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이 세 가지 징표를 한번 놓고 이 급여는 이것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외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급여 명세표를 딱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본급이 있고 각종 뭐 재직일수 조건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고 성과급이 나누어지고 뭐 교통비가 들어가고 뭐 식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이 분류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금액 전체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치면 우리 마음속에는 300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도 1.5배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는 뭐 재직일수 조건, 근로조건 이런 것들은 다 뺐었던 거예요. 다 빼고 최소한의 기본급과 뭐 식대 정도, 교통비 정도로 해서 통상임금의 기준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머지 이런 조건들이 부과되어 있던 금원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올라간 거예요. 기준선이 올라가면 거기에 1.5배를 곱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것이 올라가니까 총 급여가 올라가겠죠. 총 급여가 올라가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거든요.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 산정할 때도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통상임금의 범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 예전에 못 받았던 것까지 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 판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사회가 혼란되잖아요. 네. 그리고 고용주한테 그냥 부담이 될 테니까 이 판결이 12월 19일 날 일어났거든요. 네. 판결일 이후 통상임금이 산정되는 것부터 적용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내가 급여를 받는다라고 치면 11월 거부터 12월 19일 거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산정되는 금원에서 내가 이 정도 통상임금은 적용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적용을 시키겠죠. 근데 예외는 지금 이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너무 적게 산정됐습니다. 나는 이거 통상임금을 더 높은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뭐 추가 수당이나 뭐 예고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나는 돈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맞아요. 그 소송을 하고 있던 거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사실관계일지라도 소급하여 적용해서 이 변경된 판례의 태도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네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하면 이제
이게 항상 다투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시수입을 청구를 할 때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시수입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급여 중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그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환합의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고정성이 빠지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일시수입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아마 변경이 있을 수 변경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우리 현실에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네네.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인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